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이 시간에는 우리 명리이론 중에 형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형의 종류에는 삼형이라는 게 있고, 상형이라는 게 있고, 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종류로 대충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신 하면 무원지형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는, 대표성으로서는 은혜를 모른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자, 축술미는 지세지형이라고 하죠. 그런 지잘난 맛에 문제를 일으킨다. 상형은 자묘는 서로가 피해를 준다.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 서로 상자, 형의 형자니까. 자형은 똑같은 기운이 중첩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충 큰 뜻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사신이라는 사주의 글자가 세 글자가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사신 무원지형 삼형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삼형이 있어서 어떻다 저떻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 안 되고, 삼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일간이 누구냐, 일간이 무엇인데 사명을 깔았다. 그 사명 자체 각자의 글자가 다르죠. 오행이 다르죠. 그 다른 오행이 섞여 있는데 그 일간한테 각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긍정성을 유발하는 경우라면은 그 당주가 사명을 만남으로 인해서 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주 일간이 체가 되는 일간이 입장에서 이 삼형들이 일간한테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삼형을 이루고 있다. 즉 일간한테 쓸용자, 용신, 희신이 되지 않으면서 사명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무원지형의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축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가타, 부타, 좋다, 나쁘다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축술미가 있는데, 지세지형이 있는데, 어떤 일간을 만나가지고 이 축술미라는 글자들이 일간한테 도대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결과를 해가지고 축술미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세력을 넓히고 또 어떤 성공을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지, 일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축술미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경우의 수를 쭉 늘어놓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여기 모든 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들이 있지만은도 그 어떤 일간을 만나서 그 형들의 그 역할이 일간한테 뭔가 길신작용을 하느냐, 기신작용을 하느냐, 즉 흉신작용을 하느냐, 길신작용을 하느냐, 이런데 우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자용이 있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그건 부분적인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면서 그 형이 있다고, 이 형이 있다고, 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수박 그달기식 공부다. 형이 있는데 일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형이 유용하냐 무용하냐 그게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자, 그거는 대성적인 큰 틀에서는 그게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형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인사신 세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인사신 사명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요런 게 가운데 끼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요게 요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이러면은 그 사명의 어떤 깔끔한 본질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즉 이거 인과 신간의 충의 관계 따로 또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도 인이 왜 인이 사를 형하고 사가 신을 형한다, 이런 어떤 배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과 사는 본기는 인은 간목이요 사는 병화입니다. 라면 대단히 목생화의 유정한 관계입니다. 근데 왜 인이 사를 형할까? 사 중에 있는 경금을 아주 어떤 그 일간이 유용하게 쓴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옆에 인을 만나게 되면 인 중에 병화가 사 중에 경금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간이 사 중에 경금을 아주 소중하게 사에 쓰고 있었는데 인이 와서 그것을 인이 오면 인 중에 병화가 사 중에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 사를 형하게 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사 입장에서 인이 원망스럽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 중에 병화를 유용하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인이 와서 형을 하게 되는 건 형이 아니라 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간목이 병화를 목생화하게 되니까 사화를 대단히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인이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와 사는 왜 신을 형할까? 사와 신의 관계는 원래 육합에서 합도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가 신을 형하는 경우는 지장간에 지장간에서는 사 중에 경금 있고 신 중에 임수 있죠. 중기에. 그거는 상생관계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유정한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 사화는 원래 병화요, 신금은 원래 경금이기 때문에 그 병경충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신금을 형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신금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일간이 있다. 예를 들어 일간이 임수다. 근데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 신금을 유일하게 뿌리로 임수가 쓰고 있는데 옆에 사화가 접신하면 사 중에 병화가 신중 경금을 본기 대 본기죠. 극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이놈이 아주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자끼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살펴야지, 이 신중의 경금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사를 끓인다. 왜냐하면 사중의 병화가 병경충을 한다. 그리고 사신은 또 육합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육합은 서로 유정한 관계인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장간의 본기가 병경충을 하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항상 초래한다고 하는 게 사신의 관계입니다. 또 인사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사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주가 막 이렇게 대단히 병정화로서 강한데 이 사화가 일간이 병정화다 그러면 대단히 강한데 또 인이 와서 또 사를 또 이렇게 목생화를 해버리면 화기가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과유불급, 그래서 또 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축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술미는 인사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축술미의 글자들은 다 토입니다. 토. 그래서 이 축술미 사명은 어쩌면은 이 자영하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운끼리 뭉쳐서 강하면 부러지는 현상이니까 지세지형, 말 그대로 지잘맞다 지잘났다고 까불다가 망가지는 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술미 사명은 이 자형의 의미랑 같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단 축술미도 부분적으로 따지자면은 축 중에 항상 지장간은 중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중기를. 축 중에 개신기가 있고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축 중에 신금, 중기 신금, 술 중에 중기 정화, 축 중에 신금을 유용하게 쓰는 어떤 일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술을 만나면 나쁘죠. 왜냐하면 술 중에 정화가 정신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축의 신금이 술의 정화를 끓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둘이는 또 같은 토면서도 요거는 완전 해자축과 사유축에 연루되는 그런 어떤 섭토고, 이 술토는 물론 뭐 신유술의 금방도 되지만 인호술에 연루되고 또 요런 어떤 조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는 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요 관계는 상호 어떤 또 보완 관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만물의 이치가 명리의 근본은 음양 조화를 보는 거니까. 근데 요 관계는 또 좀 다릅니다. 요 관계와 요 관계는 술 중에 지장간의 신정무에서 신금이 신금을 살려 써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치면은 요 미토를 만나게 되면 미 중에는 초기에 정을기가 있죠. 정을기. 술 중에 신금을 어떻게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토를 만나버리면은 미 중에 정을기, 정화가 신금을 정신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술 중에 어떤 보관된 씨앗에 해당하는 그런 신금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라면은 미토를 첩신해버리면은 미중의 정을기에서 정화가 신금을 때려버리니까, 극해버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분란적인 요소, 어떤 불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둘은 또 둘 다 조토입니다. 사실은 둘 다 조토. 그래서 조토끼리 만나면 그것은 부서짐을,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면 먼지가 돼버리고 부서져 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자형을 성분을 요 둘이 만나면 자형의 어떤 기질과 똑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다. 요런 거. 특히 축술미는 셋 다 토기 때문에 또 그 숙술미 사명이 또 자형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축술미가 있어서 뭐 어떤 작살 났어, 잘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부분적인 관계는 그런 장관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이해 덕실이 생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을 겸비한 그 일간이 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형살들이 어떤 역할들을 좋은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진다. 그 다음에 이 자형 문제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좌묘가 있는데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좌묘를 다 유용하게 쓰는 일간이면 상관없고, 좌묘가 있어도 좌묘의 나쁜 흉이는 안 보이는 것이고, 일간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좌묘가 있으면 그 분란의 소지가 뭐 어떤 무례지형이라고 하죠. 무례한 일명 이런 것들은 도하의 기운이 작동을 해서 어떤 엄난한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례하게. 특히 요는 상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냉정하게 따지면은 뭐 묘가 자한테 피해를 주고 자가 묘한테 피해를 주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묘 입장에서 자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아주 한랭한 냉수이기 때문에 이 묘는 싹에 해당하고 잎에 해당하기 때문에 묘는 자를 꺼립니다. 그래서 수생목 한 것이 오히려 묘 싹이나 잎을 더 시들게 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은 상형인데 서로가 피해를 준다는 상형인데 사실은 묘가 자를 꺼립니다. 이제 자가 묘를 형한다, 피해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형이라고 하죠. 자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진, 오, 유해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론에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은 어떤 지지든지 똑같은 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자형에 해당합니다. 뭐 두 글자 아니라 세 글자 가셔도 자형이 가중되는 거나 같은 어떤 의미를 두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똑같은 기운이 중첩되면 강함이 극에 달한다. 강함 그 어떤 성분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극은 과유불급을 유발한다. 그래서 거기서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부러진다. 그래서 강하면 부러진다는 원리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형,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폭발하거나 또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과유불급의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해서 뭐 사업의 실패나 건강에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자형들은 대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수술, 사고, 유비무한, 미연의 그런 부분에서 진지는 위장이고 오원은 심장 뭐 이런 게 되겠고 혈관, 유유하면은 폐가 되겠죠. 폐, 대장, 뭐 우선은 폐죠. 이런데 큰 질환을 일으키고 해하면은 뭐 우리가 심장, 방광 이런 것들 또 뭐 여자들은 자궁 이런 데 대해서 뭐 건강에 어떤 극단적인 뭐 어떤 수술이나 사고나 이런 걸 유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형은 강하면 부러진다는 논리로 이해하고 요 사명들은 항상 그 세계가 이렇게 나란히 배열 있을 때 그 어떤 이 상관관계가 제대로 이는 사를 사는 신을 이렇게 다 장관에서 극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요 축술미는 미중의 정화가 술중의 신금을 극하는 꼴이고 또 술중의 정화가 축중의 또 신금을 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싹이라는 것은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를 적시했을 때 이런 살들이 있다고 성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일간이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데 이 글자들이 그 당주한테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들인지 나쁜 에너지들인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그 각자 형의 어떤 이 역할을 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